이 세 가지만 제대로 분석하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연세대 공대과 수석 졸업은 물론 최상위권 의치전도 무난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법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공부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 9단, 오기 10단. 나는 태권도 1단인데 나나 너나 할 수 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책이죠. 요즘에는 이런 책들보단 유튜브나 인강에서 각종 공부법 영상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항상 패턴들이 똑같아. 일단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등장해요. 처음엔 공부를 못했대. 근데 이미 잘할 예정인 학생이었어.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3회독은 기본이고 보통 5회독, 7회독, 심지어 10회독 했다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하고 이론을 10회독 이상 한다?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시험 무조건 잘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렇게만 똑같이 따라하면 시험 무조건 잘 봅니다. 10회독 하면 머릿속에 완전히 남는다는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임. 저기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했는데 우리는 못해. 왜냐고? 못 따라 하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2, 3년 이상 공부에 올인할 수 있어요? 못하죠. 공부에 올인하고 있으면 지금 이거 안 보고 있죠. 물론 따라한 척은 할 수 있어. 다시 말해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을 순 있어. 근데 그 시간 동안 온전히 공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집중한 건 5시간도 안 될걸.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공부법들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적은 올라요.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 5, 6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5, 6등에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공무원 시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다들 합격하려고 죽도록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합격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집중 못할 거 아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여기서 진짜 공부법과 가짜 공부법이 나뉩니다. 진짜 공부법이랑 가짜 공부법 차이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 공부법은 욕심 부리는 거, 진짜 공부법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가짜 공부법은 욕심을 부려서 아는 것을 점점 늘려나가는 공부법이에요. 아니, 아는 것을 점점 늘려나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앞에서 말했잖아. 우린 하루에 12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 한정된 시간에 공부할 분량만 늘려나가고 있으면 오히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그럼 여기서 다시 진짜 공부법이 뭔지 설명 들어갑니다. 진짜 공부법이란 모르는 것을 없애나가는 공부법이에요. 아니, 아는 것을 늘려나가는 거랑 모르는 거를 없애나가는 건 같은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공부법에는 전제가 하나 추가로 붙기 때문인데요. 그 전제를 붙여서 다시 말해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범위 중에서 모르는 것을 없애나간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 시험 범위는 100인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60이야. 우리는 이 60 안에서 모르는 것을 없애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60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시험 범위를 첫 장부터 그냥 열심히 읽어 나가기 시작해. 반면 진짜 공부법을 체득한 사람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들어가. 시험 범위가 적으면 이 두 공부법에서 나오는 차이는 거의 없어. 둘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여러 번 보고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 근데 범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 이게 수능이고 공무원 시험이고 국가고시다? 방향 좀만 잘못 잡으면 상위권은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어떤 거냐? 방금 말한 이 60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얻은 결론은 3개예요. 첫째는 기출문제 분석, 둘째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 셋째는 문제집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분석하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연세대 공대과 수석 졸업은 물론 최상위권 의치전도 무난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부터 보고 이론을 공부하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부터 보면 이론이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핵심은 다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시험에 적용해야 될지 아직 막막하죠.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모든 말에 뼈가 있으니 여러 번 돌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세하게 본인 시험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나머지 영상들에서 풀어나갈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기출 분석법에 대해 준비해봤는데요.
이 기출 분석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배 이상으로 뛰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반드시 순서대로 듣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중간에 넘기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출이 중요한 이유. 저는 부제를 기출시험 문제의 본질적 의미로 붙여봤는데요. 이는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과 문제의 진정한 본질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평가로 단순히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측정하거나 상대 평가로 순위를 매기는 등 시험마다 응시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다른데요. 이에 따라서 출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 목적에 따라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 방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치 있는 시험에서 제대로 된 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능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가 한 달여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정확성, 난이도, 논리성에 있어 시중 그 어떤 문제들보다 완벽에 가깝고 값어치가 있는 문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수능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시험, 의치대 국가고시도 검증된 한정된 출제위원만 들어가는데 매년 창의적인 문제를 내긴 어렵겠죠. 저랑 친한 교수님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출제 들어가면 역대 기출문제 쫙 펴놓고 어떻게 변형시켜서 출제할지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출은 시험의 목적에 가장 걸맞는 수준 높은 문제이면서 난이도도 적절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황금 같은 문제들을 놔두고 다른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기출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기출에서 내가 얻어야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출을 풀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하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기출에 나오는 문제와 답, 즉 너무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모범 답안인지 이런 걸 외우는 게 기출 분석이 아니라 기출을 풀고 뭔가를 남길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기출을 풀면서 남겨야 하는 것은 크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것은 이 시험, 이 과목, 나아가 이 문제에서 나에게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건데요.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대전제로 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목을 막론하고 본인의 공부 감각과 센스, 즉 공부 내공을 쌓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미시적인 것으로 넘어갑시다. 미시적인 건 다시 출제 빈도, 출제 유형, 정답 논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제 빈도는 말 그대로 이 개념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작년에 나온 문제가 올해가 나오는지 판단하려면 재작년에 나온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지, 재작년에 나온 문제가 그 전년도에 나왔는지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단기 시험을 제외한 그 어떤 장기 시험에서도 최근 몇 년 기출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문제는 똑같지 않더라도 분명 중요 개념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돼서 나옵니다. 즉 작년에 나온 문제가 올해 나온다는 의미는 같은 소스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를 제대로 분석하는 건 곧 얘기해 드릴게요. 출제 유형. 이건 이론서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가령 이 시험, 이 과목은 그래프 분석 문제가 주기적으로 출제되는구나. 재작년에는 이 개념에서, 작년에는 저 개념에서, 그리고 개념들을 그래프 문제로 변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구나. 이런 감을 잡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교수님들이 기출문제 쫙 펴놓고 어떻게 변형시켜서 낼지 고민하신다고. 여기서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동일한 문제 유형에 다른 개념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는 방식이에요. 즉, 개념이 문제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답 논리로 넘어갑시다. 출제 유형이 개념 또는 답이 문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정답 논리는 그 반대로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출을 풀다 틀렸다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렸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됐는지, 제시문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었는지, 보기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언어 시험이라면 단어가 부족해서 틀린 건지, 문법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문제에서 정답으로 이어지는 논리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특강을 듣든 기본서를 파든 해서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출 분석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기출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우선순위와 주관적인 우선순위가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진짜 공부법 편에서 말씀드린 도식도를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론서에 나와 있는 전체 시험 범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선 시험에 나올 만한 것 60에서 모르는 것을 없애 나가라고 했었죠. 이 60의 대부분은 기출문제가 차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출문제에서 말하는 이론들이에요. 이 60이 기출문제와 그 이론들로 구성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출문제를 싹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로 나뉠 거예요. 여기서 틀린 문제가 이 중요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 공부해야 할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기에 이 1순위를 열심히 완벽하게 마스터해 나갈수록 2순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맞았지만 원래 중요한 개념에 공부할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3순위는 무엇일까요? 기출에 나오지 않는 지역적인 부분, 10년이 넘는 기출 문제들 중에 딱 한두 번 나온 개념들, 모의고사나 심화 이론서에만 나오는 내용들인데 과연 여기까지 봐야 할까요? 그건 4번 항목에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출 분석의 기본 컨셉을 잡았으니 이제 자세히 분석하는 법으로 넘어갑시다. 기출 분석은 크게 1회독과 2회독 이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1회독의 핵심은 최대한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범위에서 주로 나오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만 잡는 겁니다.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 됐든 이 1회독에 투자하는 시간을 일주일은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이 넘어간다? 속도를 올려서 더 대충 보는 겁니다. 2회독부터 제대로 하는 건데요. 보통 문제는 질문, 제시문, 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시문은 경우에 따라 없기도 하죠. 당연히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정답 유무에 상관없이 그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100% 알고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진짜 공부법의 핵심, 모르는 것을 없애 나간다. 그러기 위해선 모르는 것을 먼저 표시해야겠죠? 질문이나 제시문에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이 나왔다. 바로 체크해줍니다. 보기 중 역시 모르는 개념이 있다.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답지를 펴줍니다. 여기에는 보통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론서에 나오는 해당 개념을 옮겨놨겠죠. 그럼 이 추가 설명에 나오는 걸 다 외울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기본은 문제와 보기에 나온 개념들은 다 외워주고 해설에 있는 추가 개념 중 외울 것을 선별하는 건데요. 이는 다른 연도 기출 회독을 반복하면 나오는 개념만을 외워주는 겁니다. 예시를 직접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던 전문의 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1번인데 관련 없는 걸 고르는 거니 관련 있는 나머지 3개는 당연히 외워줘야겠죠. 이건 어떤 식으로든 변형돼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해설로 넘어가면 이 보기 외에 다른 키워드들이 추가됐죠.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어떤 걸 외우고 넘어갈까 기준은 기출을 여러 번 돌리면서 보기 키워드와 관련지어 계속 나오는 키워드는 남겨서 외워주고 안 나오는 나머진 버리는 거예요. 관련지어 나온다는 의미를 조금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출에서 몇 년 연속 나왔다는 개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식입니다. 문제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개념 A 또는 키워드 A가 키워드 B와 연관된 형태로 문제에 나오던 제시문에 나오던 보기로 나오던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그것이 곧 개념 A에서 키워드 B가 출제되는 범위이자 출제 방식인 것이고 추후에 단거나 또는 본인만의 개념 정리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도직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곧 개념 A에 대해 진정으로 기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소스를 제대로 파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무슨 소스 먹을지만 고민하지 말고 이런 소스를 제대로 파악하자고. 근데 나는 알리오 올리오 좋아함.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출을 통해서도 개념 A에 대한 키워드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도 2회독 단 한 번만으로 할 수는 없고 회독을 늘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3회독부터는 체크된 것만 봅니다. 여기서 잘 모르겠는 건 다시 또 체크를 해주고 4회독은 체크가 2개인 것만 보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이 계속될수록 한 과목을 보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한 가지,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애초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체크를 했으나 그 당시엔 외우고 있어서 넘어갔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떻게 잡았느냐? 그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기출을 하나 더 구한다.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풀어주고 기억 안 났던 개념을 찾아내 본인의 베이스 기출 문제집에 표시해주고 외워준다. 가령 각 단원별로 구성된 기출 문제집을 베이스로 하고 각 연도별로 구성된 기출 문제집으로 보충을 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둘째는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망각했던 부분을 다시 잡아준다. 제가 항상 문제부터 보고 이론을 보라고 강조했어요. 기출이 어느 정도 마스터된 상태에서 이론서를 보면 중요 개념과 비중요 개념이 요철처럼 작용해 머릿속에 착 달라붙는다고 했었죠. 기출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는 이론서를 통해 흩어져 있던 중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모아주는 건 필수입니다. 이 정도가 기출 분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출의 모든 문제를 마스터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시험마다 다르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일수록 기출만 제대로 파도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합격률이 낮은 시험, 등수를 매기는 시험은 기출 분석은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4번, 기출 그 이상을 보고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법으로 가봅시다. 첫째는 구멍 메우기. 아무리 기출을 돌렸어도 안 외워지는 부분은 끝까지 안 외워지기 마련인데요. 생각보다 이 안 외워지는 부분을 간과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기출 여러 번 돌렸다고
자유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따로 A4 용지에 적거나 타이핑해서 틈날 때마다 외우고 심지어 시험 직전까지도 가져가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목차 활용하기. 기출문제에서 체크된 부분을 기본서 목차에 똑같이 체크를 하고 가장 체크가 많이 된 부분부터 인강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또는 특강을 듣든 약점을 찾아 없애나가는 방식입니다. 셋째, 지역적인 부분까지 보기. 중요한 부분을 정말 마스터했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지역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모의고사 문제나 시중에 가장 유명한 일반적인 문제집을 사서 기출 분석 하듯이 똑같이 적용을 하고 해당 부분의 이론서까지를 읽어서 마스터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 기출 분석에 플러스 알파까지 제대로 했다면 최상위권 점수를 안 받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늘 기출 분석은 암기형 과목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기출 분석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언어나 수학 등 이해형 과목에서 해야 되는 방식은 다소 다릅니다. 이는 추후에 다룰 기출 분석 심화편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책 2권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